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플러스 상승폭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인데요. 한 연이틀 정도 갭 상승했다가 오늘은 코스피가 전일 대비 0.04%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전일 대비 0.83% 646.8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상승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요즘 인기가 많죠. 전체적인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지수가 국내 증시는 조금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국 증시 그다음에 미국 증시들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있었던 미중 무역 간의 그런 협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약간 혼조세라고 해야 되고, 뭐 미국이나 네네. 중국도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약발이 미중 무역 간의 스몰 딜, 미니 딜에 약발이 이제 다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음. 약발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네네. 뭐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협상 자체가 제대로 이제 뭔가 탁 그 결과물을 도출해낸 게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계속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고 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뭐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 협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네네. 향후에 2차, 3차가 계속 열려 있다. 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지, 현재 이 협상, 미니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협상이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네네.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농산물 사준 거밖에 없지 않냐, 누구냐, 양보한 네, 게 네.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음, 이게 뭐냐, 네네. 뭐 이거를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비판의 네네네. 목소리가 나오기 음, 시작했고, 음. 또 조금 웃기게 된 게 1차 협상이 다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1차 협상을 결론 짓기 위해서 음.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워싱턴 아니면 베이징, 이 장소도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네네네. 이번 달 안에 음. 다시 또 협상을 해가지고 네. 1차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상을 그게 또 무슨 해, 협상은 그러니까 했는데 협상이 아니고 또 네. 한 번 협상을 해야지 1차가 마무리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네네.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해야 음, 된다는 건데 음. 이게 지금 뭘 했다는 건지 이제 약간 애매해진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네, 했던 게 이게 네. 뭔지가 이렇게 교계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발생되네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뭔가 그냥 말장난한 거 아니냐, 음, 뭐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네네. 이제 9월 달에 이제 있었던 그 중국의 수출입 네네. 동향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음, 수입도 줄고 수출도 줄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 네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음, 영향이다 이렇게 볼 음,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네.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감이 더 커진 거죠. 네. 협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실체는 보이지도 않고 네. 또 협상을 위한 협상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장소나 날짜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네. 경제 지표는 당장 안 좋게 나왔고 네네. 뭐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미니들이 흥분한 거 아니냐 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미니들 이번 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뭔가 음, 건질 만한 건 없다. 음, 예,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냥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2차, 3차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지 네네. 이거 가지고서 뭔가 대단히 음. 시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된 게 없다, 알맹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너무 네네. 이제 언론에서 과대 포장한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것들이 이제 금방 또 주가에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그 언론만 보면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완전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완전 네네네. 딜은 딜인데 조금 작은 딜인데 이게 보니까 그냥 딜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미니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잘 읽어야 돼요. 뉴스 네, 다 해석 완전 정말. 끝났다, 뭐, 환호했다, 뭐, 그러면서 네. 좋은 사진들 내보내고 그러면, 야,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읽어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악수하는 사진하고 웃는 사진은 좀 걸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꼭 걸러서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생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반응이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국은 계속 이제 발 빼고 있는 상황이고. 뭐 거기에 대한 협상도 또 다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건 지금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이런 그 수출입 동향이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중간재를 납품하는 입장에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뭐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하나 나타날 수 있겠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확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또 그 뒤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실망감이 좀 나왔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지만 이제 호재도 많이 있죠. 그래서 증시가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 실적들이 또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게 7.7조 원이니까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증권사 예상치가 7조 5천억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그것도 넘어섰기 때문에 항상 예상보다 더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간의 산업이 이제 반도체인데 이쪽이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에다가 또 이쪽 업종이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니까 뭐 수혜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뭐 내일이죠.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부담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만성화됐었던 부분인데 조금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만 좀 잘 해소가 된다라면 시장은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눈치를 좀 보는 과정이고 테마주들만 조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이제 정치 테마주가 근래 조금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테마주와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조국 그 법무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관련 뭐 테마주들도 폭락을 하게 되고 대선 얘기가 벌써 나온다는 게 조금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는데 총선도 거치지 않았는데 대선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대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차기 대선 후보의 3위권 정도에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장관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선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여권 내에서 이제 같이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뭐 지금 이낙연 총리라든지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었던 기업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조국 장관의 이제 사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반대 세력이죠. 야당 쪽에 있는 뭐 오늘 보니까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좀 있었고, 황교안 관련주, 뭐 하여튼 뭐 종목도 뭐 자유한국당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뭘 노려야 되냐면 단기적 이슈가 빵 튀어버리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거는 미리 사놓지 않으면은 수익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훅 올라갔다가 그냥 툭 털어버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 들어가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 대선을 준비하기보다는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좀 살펴볼 때 특정 인물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이제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제는 총선에 좀 맞춰가지고 정책 그다음에 이런 정당 이런 쪽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이슈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들어오게끔 조정이 또 들어오게끔 됐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테마주는 항상 시장이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이제 또 들쑥날쑥 하면서 인기를 끌긴 끄는데 잘못 또 물리시면은 손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때 지금 대통령님께서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를 하셨다는 또 얘기가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주가가 근래 조금 이제 빠져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걱정할 만큼 빠졌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네네. 안 오르니까 이제 맞아요. 이제 그 좀 심란하신 거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5만 원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네네네. 다 좋아지는 것 같아. 이 현대차만 왜 안 올라가는 건가요? 뭐 사실 뭐 떨어진 건 없지만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정책적인 이슈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뒤가 구렸든 안 구렸든 간에 일단은 정부와 무언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전부지에서 갑자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옥. 네네네. 건축 허가가 나온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갑자기 또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뭐 수소경제 이런 거 한다는 것도 뭐 이렇게 일단은 뭐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라는 그 주식 격언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가다가 잡아놓은 정권에서 계속 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 어제였던가요? 우리가 그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소재랑 부품 뭐 이런 쪽에서 밀어줄 것이다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국민연금이 매수를 해주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대차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뭐 전기차와 수소차의 어떤 그런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이죠. 둘 다 사실 밀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보면 로드맵을 다 만들어주고 있고 청사진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2030년까지 뭐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겠다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뭐 1위 달성이 안 되더라도 무언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은 현대차의 어떤 이런 그 시너지는 계속 거기서부터 그 상승 동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어떤 하락보다는 그냥 현재 수준을 잘 유지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꾸준히 이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드물다고 보셔야 되고, 특히나 그렇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종 상위에 어느 랭킹이 포진이 돼 있고 계속해서 국가적인 네네.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상 조금 악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 엔진에 대한 리콜 문제가 뭐 있기다 하면서 그게 이제 뭐 네. 3분기 실적에서 좀 감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같이 동반 하락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치적으로 멀리 보신다면은 지금 당장 1, 2년 앞이 아니고 10년 후까지 지금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계속해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꾸준히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단 정책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네네.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네. 이제 만약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이번 정권이 끝나려면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뜨뜻미지근하고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국내도 조금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지수들이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런 기간에 또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정치 테마주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뒤늦게 보고 급등한 걸 보고 따라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전체적인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계속해서 방송 중에 나왔던 말씀이긴 한데 네. 마무리 구호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